자, 원의 방정식 오늘도 할 거야. 지난 시간에는 뭐 했었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혹은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누가 중요하다? 결국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원 이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고 총 세 가지. 뭐 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즉 접할 때, 그리고 아예 안 만나는 거. 그거를 어떤 처리를 할 수도 있었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니면 0이다, 아니면 0보다 작다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아니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막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R관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도 역시 했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참 좋아? 이런 관점으로 보자. 판별식은 식을 좀 많이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선, 이 접선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접선이요, 우리 구할 수 있을까? 원의 방정식에 나왔다고 치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 원점에 있는 거.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원점에 있는 거니까 0,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줄 수 있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 R제곱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접선은 전제 조건이 이 원의 중심이 0,0일 때 아무 점 하나 이렇게 주어지고 x1, y1이라고 하면 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가 접선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그 원 위의 점 x1, y1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누가 된다? 얘가 돼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에서 x1을 한 번만 집어넣어. 지금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잖아. x1을 한 번만 집어넣고 y1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집어넣어. 그 다음 뒤에 r제곱을 그냥 그대로 붙여주세요. 얘가 뭐가 된다?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야. 이 위의 점 3,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접선의 방정식 누구라고 바로 구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3,4를 지나는 뭘 만들어야 돼?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세웠어야 돼? 원래는 y는 꼴로 세우고 mx-3 플러스 4라고 세운 다음에 뭘 봐야 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다라는 관계식을 세우면 m값이 나오는 거죠. 혹은 여기 있는 y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얼마인 거 확인하면, 접하니까 0인 거 확인하면 m값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뭐 하겠다? 공식으로 외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식으로 바로 외워봐. 얼마니? 한 번만 집어넣어. 이 3을 어디에다가? x에다가. 그럼 3x. 그 다음 4를 한 번만 집어넣어. 얼마? 4y. 그게 얼마다? 25다. 얘가 뭐예요? 3,4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외워야 돼. 한 번만 더 연습하자. 똑같은 원 주어지고요. 이번엔 점이 어떻게 주어져서 마이너스 음수값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 접선의 방정식 누구나? 한 번만 더 집어넣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는 얼마다? 25다. 그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엔 뭐가 주어져 있냐면 기울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원의 중심은 똑같이 0,0인데 기울기가 얼마나? 이번엔 m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 그럼 기울기가 m이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보통. 예를 들어 m값이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어떻게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맞아요? 얘가 기울기가 각각 얼마인 거야? m짜리인 거야. 1이라고 치고 지금 그린 거고요.
그럼 기울기가 m인 이 직선의 방정식 혹은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외우셔야 돼요.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그 다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야.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모양이 참 여기가 싫죠? 옛날에 방탄소년단이 되게 유명할 때는 얘를 제가 RM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RM 공식, R과 M이 들어가는 이거 외우는 거 쉽지 않아. 자꾸 까먹을 텐데 그래도 자주 보고 외워주면 좋겠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많이 까먹을 텐데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발등에 물이 떨어졌잖아. 뭐 해야 돼? 웬만하면 빨리빨리 외워야 돼. 알겠어요? 안 외우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얘를 외운다에 집착하지는 말고 한번 유도도 한번 해보시고 자꾸 써보려고 노력만 한번 해보세요. 얘도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아. 원의 중심이 뭐가 아니면 절대 쓸 수가 없어? 0,0이 아니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원의 중심이 저 멀리 있으면 이런 공식을 쓸 수 없다. 얘가 기울기가 1인 거.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죠? y는 x, 기울기가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m 누구예요? 얘. 그럼 1제곱 플러스 얼마? 1. 그럼 y는 누구인 거야? x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야.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 알겠니?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증명은 어떻게 해주면 돼? 사실 그냥 여기 있는 기울기 m인 이 직선 뭐라고 세워? y절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 그럼 y절편을 모르니까 y는 뭐라고 두고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원의 중심과의 그 관계를 봐야 된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괜찮아. 그럼 판별식 이용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뭘 보자? 원의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네, r이 돼야 된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 한번 해봅시다. 얘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mx-y 플러스 n이 0이고요. 얘와 이제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 r이 된다. 그럼 누가 본체? 이 직선이 본체. 그래서 루트 거리 한번 구해보면 루트 얼마분의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갖다 집어넣어. 절대값 n 나오게 돼 있죠. 맞아요? 이게 누구면 되는 거야? 반지름인 r이면 되는 거네. 그러면 절대값 n의 값이 얼마로 나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나오네. 그죠? 그러면 n의 값은 두 개네. 누구로 나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걸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 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알겠죠? 유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외우는 게 어렵죠? 열심히 외우세요. 우리는 단 두 개 외웠어요. 원의 방정식, 중심이 얼마일 때? 빵, 빵일 때. 뭐가 주어지면? 접점이 주어지면 뭐한다? 한 번만 집어넣어서 접선 만든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뭐하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하나 더 남았는데 얘는 이제 원 밖에서 접선을 긋는 거거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우리 공식 두 개 외워서 뭐하자? 계산하자. 근데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외부에 임의의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서도 뭐가 가능해? 접선 긋는 게 가능하죠. 근데 그 접선은 몇 개로 나와? 두 개로 나오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접선 몇 개 있다고 배웠어? 두 개 있다고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P라고 해서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원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 중심이 a, b여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다 문자니까 계산하기는 좀 어렵거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아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가장 무식한 방법은 뭐야? 무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반지름? 그건 조금 유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하게는 그냥 얘를 지나는 뭘 만들어? 직선을 만들어. 기울기 모르잖아. y는 뭐라고 돼요? m의 x-x1 더하기 y1이라고 두고 뭐 해줘?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대입? 원방정식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런 다음에 뭘 이용하는 거야?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뭐이면 되겠니? 0이면 되겠죠.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이용하면 뭐가 나와? m 값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단순 무식 계산 깡통, 그죠?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 거리를 보는 거죠. 반지름. 그럼 마찬가지야. 뭐는 세워야 돼? y는 m의 x-x1 플러스 y1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얘와 누구 사이의 거리가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반지름이 r이 되도록.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d는 r이다 쓰면 되는 거죠. 이 d는 누구? a, b와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 세 번째,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a, b면 사용을 못하고요. 얘가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가장 간단한 경우 0,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0, 0일 때 되게 이렇게 특수할 때 원 외부의 점 몇 몇이 있으면 x1, y1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원의 중심이 0, 0이고 얘 좌표가 x1, y1이야. 뭐 해줘요? 그냥 먼저 뭘 세워? 원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세워버려.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원의 중심이 0, 0이니까 이러한 원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리고 원 밖에 뭐가 있어?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이 지금 몇, 몇인 거고? x1, y1인 거고. 그럼 뭐 하자고? 그냥 세우라고. 누구를 세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럼 얘는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그럼 이 원의 좌표를 그냥 뭐라고 둬? x2, y2라고 두고 이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어떻게 되는데? 한 번은 얘를 대입하고 한 번은 얘를 대입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공식으로. 그럼 x2, x 더하기 y2,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식을 세웠으니까 뭐를 대입해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를 지나야 돼? 얘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을 하다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게 몇 번?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우리 결국은 뭘 모르는 거냐면 여기 있는 x1, y1은 알지만 여기는 x2, y2를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해. 변수가 지금 두 개니까 뭘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 x2, y2는 어디 위의 점이다? 이 원 위의 점이다. 그럼 어디에다 갖다 대입했을 때? 원의 방정식에다가 갖다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된다. 그럼 얘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자? 이 원방에다 갖다 집어넣자. 그런 식이 어떤 식이에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 r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몇 번식? 2번식이 돼서 식 2개, 문자 2개인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얘가 상황에 따라서 계산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산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운지를 알아야 돼. 근데 풀면 감이 올 겁니다. 그렇죠? 어렵진 않아. 가장 안 쓰는 게 뭘까? 1번이 가장 안 쓰이겠죠, 그죠? 판별식 하기가 싫죠? 해보면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번, 3번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 할 얘기가 더 있거든요. 그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봅시다. 좋아요. 봅시다. 필수 예시 15번. 원에 접하고 직선 2x-y 플러스 3 이걸 빵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봐봐. 이거 원의 중심 어디에 있어요? 원점에 있죠? 그럼 되게 좋은 거야. 아무거나 다 해도 돼. 근데 직선과 평행하대. 그럼 뭘 먼저 구할 수 있어? 기울기가 얼마다? 넘기면? 기울기가 2다라는 사실이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럼 우리 공식을 통해서 y는 얼마라고 적어줘?
2x 근데 뒤에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r과 m을 이용한 그 식 혹시 기억해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자, r 누구예요? 반지름 2예요. 그러면 y는 얼마가 되겠니?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네. 그죠? 끝. 뭐 하지 않겠다? y는 mx 플러스 뭐라고 두고 판별식 뭐 이런 거 쓰지 않겠다. 이 얘기야. 넘어가자. 필수예제 16번. 자, 원. 얘도 마찬가지네. 중심이 어디 있어요? 빵, 빵이 있다. 짝짝짝. 너무 좋아. 자, 저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 이번엔 뭐가 주어졌어? 접점이 주어졌네. 그럼 뭐 하자? 한 번만 갖다가 집어넣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한 번만 2를 갖다 집어넣으면 2x. 한 번만 갖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y는 얼마다? 5다. 그게 누구다? 얘다. 끝났죠? 이해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값이 얼마? 0 나오는 거니까 우리 여기 y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가 일치하네. 그러면 a의 값 그냥 누구라고 읽어주면 돼? 2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b의 값 누구라고 읽어주면 돼? 마이너스 5라고 읽어주면 되겠네. 두 개를 보여주면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죠? 너무 쉽죠? 공식 외웠나 안 외웠나 체크하는 거죠? 넘어가자. 발전 17번. 얘가 문제죠? 자, 봐봐.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는데 그 이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원이 있고요. 그 원은 어떤 원이야? 지금 다행히도 원점이 중심인 거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2,4는 어디쯤에 있어?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 4가 위에 있으니까 저 멀리 한 이쯤에 있겠네. 그죠? 그럼 얘에서 얘 그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달래. 첫 번째, 뭐 하는 게 조금 낫겠어요? 우리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 긋는 방법 몇 가지 배웠어? 3가지 정도 배웠었죠. 뭐가 가장 그나마 할만하다고?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먼저 뭐라고 두자? 그 접점을 모르니까 그 접점을 뭐 x, y 뭐 어떤 문자로 더 썼죠. 그럼 지금은 x1, y1이라고 한번 더 보자. 이 접점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방정식이 2개 나올 텐데 여기에서 만드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한 번만 얘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럼 x1, x 더하기 y1, y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접선이에요. 근데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4를 지나야 돼. 그럼 뭐 하자? 갖다가 대입하자.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 2,4를 대입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갖다 대입. 근데 어디다 갖다 대입해야 돼? x와 y 자리에 갖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x1과 y1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의 값이 얼마? 4 나오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1 마이너스 2y1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얘가 지금 몇 번째? 첫 번째 관계식입니다. 두 번째 관계식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어? 이 x1, y1은 누구 위의 점이라고? 이 원 위의 점이라고. 이 원 위의 점은 그러면 x1, y1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얼마? 4가 되겠다. 얘가 몇 번째 관계식? 두 번째 관계식이고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을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되겠네. 뭐 해주면 돼요?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x1은 얼마니까? 2y1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y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얼마? 4 나오겠네. 끝났네. 여기 있는 거 정리해주면 4y1의 제곱 마이너스 8y1 더하기 4 더하기 y1의 제곱이 얼마? 4 나오고요. 마저 계산 5y1의 제곱 마이너스 8y1이 얼마? 0 되는 거네. 왜? 여기는 4, 여기는 4 이렇게 죽으니까. 그죠? 그럼 다시 y1을 묶어주면 5y1 마이너스 8 이꼴 0. 따라서 y1의 값이 얼마 나와? 하나는 0 나오고 하나는 5분의 8 나오겠다.
끝났습니다. y1이 0이면 x는 얼마인 거고? 0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0 하나 적점 찾았고요. 또 하나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번에 5분의 8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5분의 16 빼기 2니까 5분의 6. 그럼 5분의 6, 얼마라는 얘기야? 5분의 8이라는 얘기네.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2, 0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즉, 이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0 나왔다는 얘기고 이 접점의 좌표가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야? 5분의 6, 5분의 8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누구라고 대답해 주면 돼? 이 접점들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은 거?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 그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누구라는 얘기 첫 번째?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y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사라지네? 는 4. 따라서 x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도 괜찮아. 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니까 x의 값이 그냥 마이너스를 똑같네. 그럼 얘 서 있는 거니까 그냥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5분의 6, 5분의 8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8y가 4다. 이렇게 끝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분수가 좀 불편하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 5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우리 일반형 만들어 봅시다. 그럼 5 곱했다고 치면 중간 과정 6x 더하기 8y의 값이 20이니까 양변 2로 나눠서 식 정리 예쁘게 해주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도 만만찮죠? 생각보다 계산량 많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우리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그죠? 왜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웃음이 나와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지워도 괜찮은가요? 어차피 다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봐봐. 이게 푸는 방법이 또 있다 그랬잖아.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왠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 원의 중심이 0, 1이잖아. 그리고 이 원 위의 점, 예를 들어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날리면 이게 어떻게 돼? 반지름이 아니면 x1, x 더하기 y1, y는 아까 얼마라 그랬지? r제곱이라 그랬죠? 이 공식 외우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 공식 여러분들 쓰기 싫어하는 것 같아. 오히려 뭘 더 많이 쓰려고 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차라리 이걸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은 저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아까 방법 1처럼 안 풀면 얘 마이너스 2,4 지난다음에 기울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또? y는 m에 x 더하기 2 더하기 4라고 두고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땡이야? 여기는 m값 구하면 땡 아니야? 그럼 생각보다 아까 계산한 것보다 계산량이 좀 줄지 않을까? 크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원의 중심 몇 컴마면? 0, 0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딱 2면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얼마니까? 2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꿔? 일반형으로 바꾼 다음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떤 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도록? 2가 나오도록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 오른쪽으로 이해시켜 봅시다. mx-y 플러스 2m 플러스 4가 0인 직선과 누구? 0, 0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오도록? 2가 나오도록 식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본체? 얘가 본체. 어떻게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는 거니까 매우 땡큐죠? 얼마예요? 절대값 2m 플러스 4. 얘가 얼마면 되는 거야? 2면 되는 거 아닌가? 아까보다 계산이 좀 줄어들 것 같네? 그리고 한번 계산해볼게. 양변에 얘 곱해주면 결국은 2 곱하기 절대값 m 더하기 2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2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고 2 다 지워요. 그럼 결국은 양변 제곱해서 뭘 만들 수 있어? m 더하기 2의 제곱은 얼마다? m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의 값이 얼마다? m제곱 더하기 1이다. 뭐야? 지워지네? 그러고 m값이 누구다? 나와? 4m이 마이너스 3이다가 나오고요. m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뭐야? 직선의 방정식? 나왔어요. 이거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갖다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문제를 풀면 답이 2개 나오고 지금처럼 문제를 풀면 1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풀고 답을 내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풀고 끝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왜? 아까 접선 구했을 때 접선 2개 나왔거든. 근데 이렇게 구해보면 접선이 몇 개 나오는 거야? 1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아까 그림을 그려드려서 접선이 2개 나오는 거라고 확신을 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확정을 짓는데 만약에 그림 안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풀이로 풀었어. 그럼 딱 구했어. 접선 나왔네 하고 딱 적으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 식 가지고는 다른 하나의 접선을 구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봐요. 왜?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럼 왜 기울기가 없어? 아까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표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못 만들지? 애초에부터 어떻게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출발을 해. 지금부터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현재 잘 들어봐봐. 우리 개념 수업할 때 제가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y는 mx 플러스 n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 0의 차이가 있어요. 얘네 둘 다 뭐라 그랬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개의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1차 함수 x는 a꼴 y는 b꼴 즉 기울어져 있는 애 아무거나 서 있는 애 아무거나 누워 있는 애 아무거나 다 표현이 가능해. 얘는 달라요. 얘는 1차 함수 표현 가능해요. y는 b 표현 가능해요. 근데 누구는 표현이 불가? x는 a는 표현이 불가해요. 왜 불가능할까? 선생님, y는 b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누굴 집어넣는 거야? m에다가 0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y는 n꼴 나오지. x는 a꼴도 만들 수 있는데요? 뭘 집어넣으면? y에다 빵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y에 빵을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y 값을 0으로 확정 짓겠다는 얘기죠. 즉 점 찍겠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지. 여기를 뭘로 보고 싶은 거냐면 y의 값을 b로 보는 건 그냥 x의 값이 뭐인 거야? 아무거나 다 되는 거잖아. 근데 x는 a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주려면 y의 값을 아무거나 다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잖아. x는 a면 x에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모든 y 값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표현하려고 이 y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는 건 결국은 그냥 뭐 하나 찍겠다는 얘기야. 점 하나 찍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y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는 건 결국은 뭘 표현할 수가 없어? x는 a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얘네 두 개의 극명한 차이가 딱 하나 뭐라고요? 서 있는 직선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순간 뭐는 안 돼? 서 있는 직선은 고려의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럼 조심해야겠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식을 만들었을 때는 항상 뭘 고려하자? 서 있는 직선을 고려하자. 실수를 안 하려면 가장 좋은 건 뭐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접선은 몇 개 나와야 돼? 원 외부에서 그었으니까 2개 나와야 돼.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가. 그러면 하나 튀어나왔을 때 왜 하나밖에 안 나와? 라는 의심이 들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 17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잠깐 길게 했고요. 우리 방금까지 뭐 했어요?
우리 뭐 했니? 원의 방정식 했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접선에 대해서 공부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접선 말고 원이 몇 개 등장하는 거냐면 2개 등장해. 원이 하나, 원이 2개. 그럼 원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지면 뭐가 안 생겨? 교점이 안 생기죠. 요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관심이 있는 거냐면 교점이 이렇게 2개 있을 때. 그럼 교점이 2개니까 이 2점을 지나는 뭐는 존재해 항상. 직선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을까? 의 문제야. 이 직선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설마 이 교점을 찾나? 아니요. 찾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얘 그냥 뭘로 바꿔주면?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 이라고 한번 세워보고,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문자 달리 둬야 되는 거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이 x와 y, 여기 있는 이 x와 y를 전부 다 뭐를 했을 때, 여기다가 갖다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돼? 만족하지 말아야 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도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공통근 풀이할 때 어떻게 풀었었지? 만약에 공통근이 나오면 갖다가 대입한 다음에 식에서 식을 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런 풀이와 방법이 동일하게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방정식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방정식을 뭐 해주면 식끼리 빼주거나 더해주면 공통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식에서 식을 뺐을 때 뭐가 나오게 돼 있니?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죠. 이 식에서 이 식을 한번 빼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식을 빼봐. 그럼 어떻게 되니? 2차 식이 다 죽죠. 그리고 얼마만 남아? a-a'의 x 더하기 b-b'y 더하기 c-c' 이꼴 0이라는 무슨 식?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네. 이 1차 방정식의 정체가 누구?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지 않겠어? 봐봐. 이 두 점, 여기 있는 이 두 원의 방정식에서 이 두 점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x1, y1, 여기다 x2, y2라고 했을 때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둘 다 만족을 해요. 식에서 식끼리 빼. 그러면 결국은 x1, x2에 관해서 예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x1 집어넣고 여기다가 y1 집어넣었을 때 이거 만족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x2 집어넣고 여기다 y2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1, y1, x2, y2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라는 얘기야? 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끝났지.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준다. 어렵지 않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야.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했다고 쳐요.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뭐도 한번 생각해보자. 원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할까 아니면 유일하지 않을까? 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해 아니면 많아? 많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세 점이 주어지고 그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그때 삼각형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의 내접원, 외접원이 유일하게 딱 하나씩 결정되죠. 근데 지금은 몇 개의 점밖에 없어? 이 2개의 점밖에 없네? 그럼 원이 무수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그냥 적어줘.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뒤에 어떤 문자를 하나 빌려올 거냐면 되게 낯익을 텐데 k라는 문자 하나 빌려오고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써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식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해. 가장 작은 원은 누가 있겠니? 이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그치? 원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원부터 출발해서 어떠한 원도 있겠어? 이 자체의 원도 표현이 가능? 그럼 이 자체의 원도 표현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고민해 볼 거야. 봐요. 우리 이거 원의 방정식 하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어? 어떠한 의미의 두 직선이 있었을 때.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얘를 1번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얘가 지금 1번 직선, 얘가 2번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자, 이 두 개의 직선은 뭘 만들어내? 교점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요? 아니면 유일해요? 무수히 많지.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지? 기억해요? 이거 세우는 방법? 네, 그게 문자 하나 빌려오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누구를 더해줘?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문자 하나 빌려와. k든 m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k이 얼마?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얼마? 0이라는 식을 세워주면 얘가 뭘 의미한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었죠? 대신 누구는 표현이 불가능? 이렇게 하면 괄호 안에 있는 얘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아니면 괄호 밖에 있는 얘가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표현이 불가능하죠. 여기에다 k에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죽으니까 얘는 표현이 가능한데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 무슨 얘기를 들어줬어? 사이다 콜라 얘기를 들어주면서 조금 이해를 했을까? 사이다 콜라 하면 공감이 안 가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까? 그치. 간장과 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번엔? 똑같긴 한데 약간 퍼지는 느낌이 다르잖아. 사이다가 많은데 콜라 한 방울 넣으면 맛이 변할 것 같진 않지만 물 되게 많은데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되게 짤 것 같잖아. 그죠? 그런 미묘한 차이. 근데 어쨌든 얘는 똑같아. 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얘를 죽이는 거는 그렇게 뭐한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여기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원방도 지금 어떤 표현이야? 여기 보니까 얘 하나 그리고 k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얘 하나가 지금 더해져 있는 꼴인데 여기에 상수배를 했어.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얘를 1번, 여기 있는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누구는 표현이 불가능해? 2번은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죽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어차피 여기를 그냥 살리고 식을 세우고 싶으면 그냥 k의 값을 0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뭐 하고 싶으면 오히려 살리고 싶으면 여기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 여기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문자 상수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k의 값을 무지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 9,999, 99,999, 99,999 그러면 얘가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이러한 모양의 근사는 가능하겠지. 그러나 얘가 어차피 한 방울이라도 있는 거니까 안 된다고요. 정확히 얘를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럼 누구는 안 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딱 얘 하나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거 할 때 이해를 잘 하셨으면 이거 이해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진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18번부터 시작해서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세 문제 풀고 시간 남으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두 원 주어져 있고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이거 절대 어떻게 풀지 마. 원 주어져 있고 원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교점을 구해?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세워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냥 표현을 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식에서 식을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2차 식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럼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뺐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얼마가 남니 그러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6y 그 다음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y ay 그 다음 플러스 9에서 1 빼는 거니까 플러스 8 이꼴 얼마? 0. 얘가 누구냐면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미 직선을 세운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누구를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거야. 그럼 얘에다가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해주면 만족해야겠지, 등식이. 구합시다. 마이너스 1,2 갖다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 또 2 갖다 집어넣으면 12 2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이꼴 0이네. 그래서 여기 두 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고요. 이거 두 개, 세 개 더해주면 18인가? 이꼴 0.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로 나와요? 6으로 나오겠습니다. 끝. 어렵지 않죠? 그 다음 19번. 여기도 마찬가지. 두 원이 나와 있는데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당장 뭐해 이거? 원방 세워. 어떻게 세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문자 하나 빌려와. 누구? k. 그 다음에 뭐 해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 괄호 닫고 얘가 얼마? 0까지 하면 뭘 세운 거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운 거야. 하지만 그런 원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슨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뭐는 하면 안 돼. 이 k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건 뭐인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순간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1,2를 또 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원의 방정식이. 그럼 뭘 하면 1,2를 대입하면 만족해야지, 이 식이. 그래서 되게 풀이가 간단해져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럼 갖다 집어넣읍시다. 1,2 갖다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이고요. 2의 제곱 4고요. 그럼 5 마이너스 또 1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갖다 집어넣읍시다. k에 5 아까 계산했고요. 또 1,2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나오네. 그죠? 얘가 얼마? 0. 그래서 다 지우고요. 결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얼마? 0.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로? 1로 나오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 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원방 나오겠다. 계산 1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2x의 제곱 1 플러스 2y의 제곱 또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0x 또 마이너스 2y y는 없네. 마이너스 2y 그 다음 1 갖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4 이꼴 얼마? 0. 전부 다 뭘로 지워? 2로 지웁시다. 그럼 x의 제곱 얘도 앞으로 끌어당겨 쓰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y의 제곱 끌어당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 꼴 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의 방정식은 얘로 나타내면 얘는 무슨 형? 일반형.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요. 이거 어거지로 얼마나 더해줬어요? 4분의 25. 얘는 얼마나 더해줬어요? 4분의 1.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26, 8 빼면 18, 2분의 9 나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원방 누구인 거야?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9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끝. 저렇게 끝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반형으로. 우리는 그냥 한번 바꿔본겨. 자, 대망의 필수 예제 20번. 공통연.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 하면 앞으로 공통연을 잘 구해야 돼요. 근데 공통연을 구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 어떻게 하면 조금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지 잘 봐요. 자, 이 두 원, 일단 여기 있는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원 두 개가 있는데 그 원 두 개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그럼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누구를 더해줘야 돼? 4, 4니까 8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원을 그릴 텐데 하나는 반지름이 2짜리, 하나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2루트 2짜리인 원을 그려줄 거야.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하나는 2,2네. 예쁘게 그리려면 되게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대충 한번 그려볼게. 그럼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원보다 반지름이 하나 더 조금 더 큰 이런 원이 이렇게 있겠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자. 우리 뭐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문제야? 공통현이니까 이 길이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공통현 문제는 항상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좋을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즉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결국은 왼쪽 혹은 오른쪽 원에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 반지름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그럼 얘의 길이는 얼마가 나오는 거지?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되게 푸는 방법이 많거든? 선생님, 저는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요. 이 길이를 구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저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알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아니까 결국은 어떤 공식을 잘 이용하면 여기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자,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일단 뭘 세운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이 주황색. 이거 어떻게 세워요?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세워? 이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워야 돼. 이거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는빵 형태로 만들 수 있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그게 얘야. 그죠? 우리 이거 아까 배웠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분 됐어요? 10분 됐어요. 그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하면 된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만들 수 있다.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돼? 항상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그냥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가 얼마니까? 0이니까 얘랑 누구랑?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이꼴 0이랑 뭐 해주자? 빼주자. 그럼 뭐 만들어진다? 1차식. 그리고 그게 누구다?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빼요. 얼마예요? 4x 더하기 4y 마이너스 4 이꼴 0이다. 4로 다 나눠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러면 뭘 구할 수 있어? 되게 좋은 거?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치.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뭐 구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 얘기야. 어떻게 할까? 그럼 이 직선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과 원의 중심 몇 컴마 몇? 0,0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해주면 끝. 누가 본체다? 직선이 본체다. 그럼 루트 얼마 분의?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2분의 루트 2가 나오네.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거리는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주황색 길이 반토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루트 어디에서 2의 제곱인 4에서 누구를 빼줘? 얘의 제곱인 2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얼마야? 그럼 루트 2분의 7이 되겠네. 그럼 유리화 해주면 얼마고? 2분의 루트 14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다 몇 배 해주는 거야? 2배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루트 14가 나온다고. 이게 가장 최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안 풀 수도 있어. 근데 안 풀면 식이 되게 길어져요. 우리 한번 바보 같은 짓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얘를 구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얘 구했다고 치면 얘도 반지름이니까 구하기 쉽죠. 그럼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직각삼각형 아니야 이거. 여기 이 길이도 나오고 이 길이도 나오고 이 길이도 나왔거든. 그때 누구를 구하는 문제야? 이 길이 구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뭐 하냐면 이렇게 구해놓고 나 이거 몰라.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번 더 볼까?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 아니까 뭐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더 써볼까? 막 이러면서 x의 값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항상 공통현 등장하면 뭘 떠올려라? 직선의 방정식과 점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라. 이건 머리 안에다가 좀 넣어줘. 좋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는 원의 방정식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